혹시 여러분들은 타로, 사주 같은 것들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저런 걸 딱히 안 믿는 편이긴 한데 흥미는 가지고 있어서 올해 겉핥기식으로 타로랑 사주 보는 법을 배워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 야매로 사주를 봐주곤 했는데 이렇게 지인들을 봐주다 보니까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사주는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명탐정 콘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중 몇 명을 골라 그들의 사주를 한번 봐볼까 합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사주를 보려면 생년월일과 태어날 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한낱 독자에 불과한 제가 코나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태어난 시간을 알 리도 없고 얘네가 태어난 연도는 명탐정 코나에 연재되기 시작한 1994년을 기준으로 해야 돼서 어지간한 인물들이 다 1977년생이 됩니다. 솔직히 그냥 1977년생으로 할까도 생각했는데 1977년생이면 지금 고등학생들의 엄마 아빠 뻘 되는 수준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코난이 연재되기 시작한 1994년이 아닌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태어난 연도를 정했고, 코난 등장인물들의 생일 같은 경우 생일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캐릭터가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인물들의 생일로 해볼까도 생각했는데 그냥 오늘은 확실하게 생일이 밝혀진 인물들 위주로 사주를 봐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만화의 주인공인 남도일의 사주부터 보겠습니다. 도일의 생년월일은 2008년 5월 4일으로 무자년, 병진월, 갑진일에 태어났고 뭐 연간 무는 편제에 월간 병은 식신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솔직히 이렇게 어려운 단어 써봤자 아예 못 알아먹을 것 같으니 그냥 결과만 말해드리자면, 우선 도일이는 전체적으로 담대하고 책임감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보니까 정인이란 것이 있는 걸로 보아 두뇌 회전과 배움 능력 그리고 이성적 판단력이 있는 걸로 보여요. 이런 특징 덕분에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껏 일하는 직업을 선택하면 좋은 사업가형의 인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특징 덕분에 혼자 능력껏 일하는 탐정을 원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자신의 능력껏 돈을 꽤 잘 버는 만큼 지출도 빠른 사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성운을 보면 여자들이 많이 꼬일 팔자인데 관계가 지속되는 안정성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란이랑 엇갈린 적이 많았던 것 같고 지금도 사귀고 있긴 하지만 자주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니 이 사주가 어느 정도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미란이랑 사귀고 있는 지금도 이성운이 강한 편이라 관계 정리 문제가 따를 수도 있다고 나오는데 이건 아마 장미를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운수를 보니 현재 17세가 가장 활동적인 시기로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검은 조직과 상대를 하며 FBI와도 관계를 맺고 공안경찰, CIA와도 인맥을 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전체적인 사주를 봤고 그 다음으론 내년 2026년에 도일이의 전체적인 연애운과 검조직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연애운 같은 경우 내년은 감정이 들끓고 말과 행동이 과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조심을 해야 하고 감정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미란이와 헤어지게 된다면 좋은 인연을 잡을 수 있는 해라고 합니다. 근데 미란이와 헤어지려면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으니 그냥 말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력대로 결과를 얻는 애라 검조직을 잡을 운수가 강하게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 운 자체는 매우 좋지만 성급한 판단을 내린다거나 마음이 앞서 행동이 튀어버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서 만약 검조직을 잡을 기회가 온다면 침착한 운영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도희의 사주에 대한 걸 간단하게 알아봤고 다음은 유명한 아내이자 미란이 엄마인 노엘이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엘이는 현재 38세로 2025년 기준 1987년생입니다. 그리고 생일은 10월 10일이니 정묘년 경술월 임진일에 태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무튼 또 복잡한 용어는 빼버리고 전체적인 노엘이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노엘 같은 경우 분석력과 창의력, 독창성이 뛰어난데 스스로의 기준이 좀 높아서 책임감을 무겁게 지며 완성도를 지나치게 높게 잡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 표현은 서툴지만 마음은 깊어서 한번 마음을 주면 오래가는 편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래서 유명한에게 그렇게 툴툴댔지만 결혼까지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놀라운 점은 노엘의 사주를 보니까 남자를 보는 기준이 매우 높아요. 노엘 같은 사주의 경우 본인의 능력이 매우 좋아서 보통 남자를 보면 쉽게 만족을 못해서 능력이나 책임감 혹은 리더십 있는 남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남자보단 안정적이고 똑똑한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네요. 이런 이상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결혼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엘의 경우 자신의 이상형을 빠르게 만나서 결혼을 일찍 한 것 같네요. 그리고 노엘의 사주를 보면 전문직이나 법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30대 후반부터는 재물 흐름이 탄탄해진다고 합니다. 지금 노엘이가 무페이 변호사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잘나가는 변호사인 걸 보면 사주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제 전체적인 사주를 봤으니 노엘이가 별거 중인 유명한과 다시 재결합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노엘의 사주를 보면 남자에게 마음을 쉽게 못 열지만 한번 깊어지면 오래가고 있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인연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사주입니다. 또한 남자 쪽이 먼저 연락하거나 다가온 흐름이 강해서 남자 쪽보다 여자 쪽의 감정만 잘 풀리면 재결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결합 가능성은 존재하긴 하지만 감정 싸움과 자존심 싸움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과거 문제가 반복되지 않아야 재결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천재 변호사 노일의 사주를 알아봤고 다음은 월화의 마술사 궤도 키드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키도의 경우 2008년 6월 21일생으로 무자년, 무오월, 임진일에 태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의 경우 겉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내면이 훨씬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좀 냉정해 보여도 속은 매우 깊고 섬세하다고 하네요. 근데 키드의 경우 겉이 그닥 냉정해 보이진 않긴 한데 속은 좀 섬세하긴 하니까 겉보다 속이 더 깊고 섬세하다는 것만
것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사주의 경우 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조합이며 본인이 정한 기준에서 잘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여 자신이 정한 목표나 규율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직업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편인데 어떤 틀 안에서 인정받는 일에 들어가면 더 능력을 잘 발휘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전문직, 기술직, 경찰, 군인 같은 직업에 종사할 경우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봤을 땐 30에서 40대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대인 희도는 궤도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언제까지고 도둑질을 할 수는 없으니 나중에는 자신이 잘 변장하고 다니던 경찰 업무에 종사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연애운 같은 경우 천천히 정을 붙이고 믿음이 생기면 오래가는 타입이며 표현은 적지만 행동으로 증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키드의 현재 연애운을 보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연애가 쉬운 시기는 아니라고 하네요. 아마 지금 목적을 가지고 궤도로 활동하는 중이라 청아와의 연애가 쉬운 시기가 아니다 라는 말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희도의 전체적인 사주를 알아봤으니 이번엔 희도가 내년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지 사주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사주를 보면 희도의 경우 아버지와의 인연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명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멀어져도 다시 이어지는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아버지와 만나기 어렵긴 했지만 이 흐름이 곧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내년인 2026년 아버지와 인연이 강하게 들어오는 해라고 하네요. 그래서 내년은 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소식이 들려오거나 우연한 상황으로 아버지와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 접근은 금물으로 현실적인 대화가 아닌 말다툼을 한다거나 아버지에 대한 과거의 감정 상처를 드러내는 건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은 희도의 썸녀인 임청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아의 경우 2008년 9월 12일생으로 희도 도일이와 같은 무자년에 신유월 을묘일에 태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청아의 사주를 보면 감성이 깊고 생각이 많고 예민하지만 눈치 빠르고 배려심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강하고 독립적인 여자로 살아가는 기질도 있어서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타입이라고 하네요. 또 이런 사주의 경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마음을 쉽게 안 주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마음을 준 상대에게 상처를 받으면 꽤 오래 남는 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꽤 외로움을 타는 편인데 표현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아마 남봉꾼으로 보이는 희도 때문에 상처를 여러 번 받았을 것 같은데 잘 표현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사주의 경우 정확성이 필요하고 치밀함이 요구되는 일에 어울리는데 디자인이나 교육 쪽의 직업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청아의 명랑한 성격을 보면 교육자 쪽으로 가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청아의 연애운을 보면 새로운 인연의 흐름이 좀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는 다른 스타일의 남자가 등장하며 과거의 관계가 정리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청아 같은 경우 진지하고 책임감이 있는 남자를 만나야 연인이 되고 말만 많은 가벼운 남자와는 절대 오래 못 간다고 합니다. 뭔가 희도에게는 좀 슬픈 사주인 것 같네요. 희도를 슬프게 할 순 없으니 청아가 내년에 희도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청아의 연애운을 보니까 내년은 지금 남자와 연인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빠르게 오지만 빠르게 흔들릴 수 있는 인연이라 상대 남자의 태도와 확신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확인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다거나 상대에게 기대가 갑자기 커지는 걸 좀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생년월일이 그나마 좀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 네 사람의 사주를 봤습니다. 물론 제가 사주를 잘 보는 편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긴 했지만 어느 정도 맞는 편인 것 같아서 사주를 보면서 저도 좀 신기했던 것 같네요. 만약 이번 영상이 반응이 꽤 좋으면 생년월일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밝혀진 다른 캐릭터들도 한번 사주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